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금빛 인생입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으신가요? 아, 정말 답답하죠. 젊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는 밤이 늘어나시죠? 저도 주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더니 벌써 아침이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불면증 개선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찾기 쉽거든요. 자,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몸의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멜라토닌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젊을 때는 이 신호등이 정확하게 작동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몸의 온도 변화가 있어요. 젊을 때는 저녁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체온 변화가 둔해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걱정이에요. 50대 이후에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걱정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패턴의 변화예요. 퇴직하시거나 일상이 바뀌면서 낮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내 얘기네 하신 분들 계시죠? 댓글로 공감 표시 한 번씩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하느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는 괜찮아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특히 족욕이 효과적이에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20분 담그고 계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긴장이 풀려요. 목욕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1-2시간 정도 지나서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잠옷도 중요해요. 너무 꽉 끼거나 두꺼운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편안한 잠옷을 입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야간 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흡습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추우면 어떻게 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자면 적당히 따뜻해져요. 너무 더우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모두 꺼주세요. 이런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럼 자기 전에 뭘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잠들기 전에 간단한 명상이나 이완 운동을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을 10번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잠깐 참을 때는 2초, 입으로 내쉴 때는 6초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불면증 개선에서 낮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밤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은 낮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잠의 질을 결정해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안 돼요. 일요일인데 좀 늦게 자면 안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만 늦게 자도 몸의 리듬이 깨져서 한 주 내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해요.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돼요. 가능하면 15-30분 정도 산책도 해보세요. 낮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예 자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후 3시 이전 20-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것보다 길게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줘요. 낮잠을 잘 때는 침대보다는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가 좋아요. 깊게 잠들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운동하고 싶으시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만 하세요.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에 30분 걷기, 라디오 체조나 국민 체조,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계단 오르내리기, 관절에 무리가 적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에요.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수면에 영향을 줘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오후에 뭘 마시냐고 하시는 분들께는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캐모마일 차를 추천해요. 특히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물은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죠?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세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고 잠도 안 와요. 가능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밤에 잠이 잘 와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로 자녀들과 대화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가 될 거예요. 이제 잠을 자는 공간인 침실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잠자는 환경이 나쁘면 소용없거든요. 먼저 침대와 베개부터 점검해 보세요.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에 안 좋고 너무 딱딱한 침대는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적당히 탄력 있는 침대가 좋아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아프고 너무 낮으면 코골이가 심해져요.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는 높이가 적당해요. 보통 6-8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요즘 목베개, 메모리폼 베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꼭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이불과 베개 커버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가 좋아요. 특히 야간 바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흡습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 겨울에는 따뜻하되 너무 무겁지 않은 소재가 좋아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갈고 햇볕에 자주 말려주세요. 진드기나 세균이 번식하면 알레르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침실 조명이 정말 중요해요. 낮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 저녁에는 점점 어둡게 해주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만 사용하세요. 완전히 깜깜한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작은 무드등 정도는 괜찮아요. 단,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해요. 외부 소음이 심하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방음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40-60%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끈적해서 잠이 안 와요.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여름철에는 제습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단,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안 돼요. 침실에서는 잠만 자세요. TV 보기, 스마트폰 하기, 독서하기 이런 건 다른 공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뇌가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해야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침실에서 다른 활동을 많이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도움이 돼요.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따뜻한 우유도 좋아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따뜻한 온도가 몸을 이완시켜줘요. 단,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신하셔도 돼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캐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요. 잠들기 30분 전에 한 잔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벤더 차도 좋고 패션 플라워 차, 레몬밤 차도 수면에 도움이 돼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도 연하게 우려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이 잘 와요.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새벽에 깨게 돼요. 그래서 숙면에는 도움이 안 돼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소화가 어려워서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잠이 안 와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달콤한 게 먹고 싶으시면 꿀을 조금 드시거나 대추를 드세요. 다음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 영양제는 근육 이완에 도움이 돼요.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멜라토닌 영양제도 있는데 이건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장기 복용하면 자연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타민 D 부족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못 쬐시는 분들은 비타민 D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잠이 안 와요. 공복에도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굶지도 마세요. 적당히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드시면 돼요.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걸 방지하려면요. 불면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와 걱정이에요. 50대 이후에는 특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잠자리에 들면 하루 종일 밀려뒀던 걱정들이 몰려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이 안 오시죠? 그럴 때는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30분간은 걱정해도 되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 충분히 걱정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이미 걱정 시간은 끝났으니까 내일 다시 생각하자 하고 넘어가세요. 일기 쓰기도 도움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걱정을 글로 써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복잡한 일기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간단한 메모장에 오늘 있었던 일, 걱정되는 일을 써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자녀가 안부 전화를 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와요.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세세요. 그 다음 천천히 내쉬면서 둘 다시 들이마시면서 셋 이렇게 10까지 세어보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어깨, 팔, 얼굴 순서로 힘을 주었다가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각 부위를 5초간 힘 주었다가 5초간 이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특히 어깨나 목에 긴장이 많이 쌓이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불안감이 심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도 수면 패턴이 달라져요. 봄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체 리듬이 변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오거나 일찍 깰 수 있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주무시면 안 돼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무세요. 봄철에는 기온 변화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감기에 걸리면 코막힘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직접 바람이 몸에 닿지 않게 하시고 온도는 26-28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해서 간접 바람을 만드세요. 직접 바람을 맞으시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수분 손실이 많아서 탈수가 될 수 있어요. 낮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시고 저녁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냉방병도 조심하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면 몸에 무리가 와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가을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가을에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게 중요해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햇빛을 받으세요. 밤낮 기온차가 큰 계절이니까 침구류 조절을 잘하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밤에 더워서 깰 수 있어요. 겨울에는 일조량이 가장 적어서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낮에 실내 조명을 밝게 하시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기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를 사용하실 때는 잠들기 전에 미리 침대를 따뜻하게 해두시고 잠들 때는 끄시는 게 좋아요. 계속 켜두시면 탈수나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불면증이 지속되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약을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무서워하시는데
의사 처방하에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 수면 보조제,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혹시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드시고 계신가요? 일부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약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나 감기약 중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을 낮에 드시면 낮잠을 자게 되어서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점검해 보세요. 비타민 B군이나 인삼, 홍삼 같은 것들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불면증이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는 도중에 숨이 멎는다고 가족이 얘기하면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심각한 질환이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받으세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하지불안 증후군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숨어있는 질환이 불면증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런 수치들이 불안정하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져서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불면증을 개선하려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 일기를 쓰는 걸 추천해요. 매일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중에 깬 횟수와 시간, 최종 기상 시간을 기록하세요. 낮잠 시간, 카페인 섭취 시간, 운동한 시간, 저녁 식사 시간도 함께 기록하면 좋아요. 잠들기 전 기분이나 몸 상태도 간단히 적어주세요. 걱정이 많았다, 몸이 아팠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기록하세요. 개운했다, 피곤했다, 머리가 아팠다 등을 적어보세요. 2주 정도 꾸준히 쓰신 다음에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어떤 날에 잠을 잘 잤는지, 어떤 날에 못 잤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를 오후에 마신 날에는 잠이 안 왔다, 운동한 날에는 잠을 잘 잤다 이런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실 때도 수면 일기를 가져가시면 의사가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기록된 자료가 훨씬 정확해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날짜, 잠자리에 든 시간, 잠든 시간, 밤중에 깬 횟수, 기상 시간, 낮잠 여부, 컨디션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해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좋아요. 스마트폰 화면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불면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규칙적인 기상 시간 지키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잠들기 전 준비 습관을 추가하세요. 스마트폰 끄기, 따뜻한 목욕하기 같은 간단한 것들부터요. 세 번째 주부터는 낮 활동을 개선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낮잠 관리, 카페인 조절 등을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주에는 침실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조명, 온도, 침구류 등을 체크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소 2-4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시면 돼요.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이해하고 협조해주면 더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2-3개월 실천해도 개선이 안 되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숨어있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불면증은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좋은 잠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잠자리를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듣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